공부나 열심히 합시다. 알겠지? 41번. 41번 봐보세요. 두 실수에 대해서 이거이면 이거이다. 그래요? K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게 실수 조건이면 조금 애매하지 않냐? 41번 2단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k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이면 x, y는 3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얘가 크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써볼 수 있겠느냐? 근데 얘를 합을 할 때 곱의 최대값을 할 수 있지 최소값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2로 나누면 2배의 루트, 어차피 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0, 0 되는 경우도 있어버려. 근데 그럼 산수 기하 평균을 함부로 쓸 수가 없지. 다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봐봐도 너희들이 이제 쓴다라고 해봐도 뭐가 돼요? 이 값을 지금 아는 거니까 얘의 범위를 아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얘보다 더 큰 거를 알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얘보다 작은 값을 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렇지? 그럼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야.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야. 그럼 결국 실수의 조건을 이용한다라는 건데, 실수의 조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실수를 뭐하면? 실수를 제곱하면 이놈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것을 이용하겠어요. 오케이? 이것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 x제곱 y제곱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형태는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x 플러스 y의 제곱을 이용하거나 x 마이너스 y의 제곱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x 플러스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에요.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네 플러스 y의 제곱, 이것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x제곱 y제곱이 k보다 더 커요. 그지? 그때 xy에 대해서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이면 이거인 거 구해주라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잖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 그러면은 결국 얘가 크거나 같을 때 이게 성립함을 보여야 되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은 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항시키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이면 이거,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지금? k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지? 얘가 k보다 크거나 같아. k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 그러면은 얘가 6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성립하냐라는 것은 이게 이거이다라는 게 참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뭐야? 미안. 여기 참이지? 미안해요. 그러면 뭐가 참이다라는 거야? 계속 말이 안 되길래. 여기 참이다라는 거예요. 이 반대인 명제가 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지? 크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거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x제곱 y제곱은 뭐보다 크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6보다 더 크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실수의 조건인 제곱제곱을 이용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래서 k값은 뭐가 돼요? 6이 됩니다라는 거.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55번 봅시다.
55번을 봐보면 이거네. x가 a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 또는 x가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화살표를 받는 놈이잖아. 그지? 이 부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직선상에 나타내 봤더니 마이너스 1이고 3보다 더 크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a보다 더 크다가 이것을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a는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x는 b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 충분 조건이야. 이거는 이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주는 놈이네. 그렇지? 주는 놈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들어가야 돼. b보다 더 크다, 이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 그럼 b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구할 수 있겠지? 다음 넘어갑시다. 58번 봅시다. 수직선은 그래서 해결한다라는 거야. 58번 봤더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1, 2, 3, 6이야. 6이 약수네.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에 대해서 어떤 원소에 대하여 x는 3의 배수이다. 이 참이 되도록 하는 p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네.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x는 3의 배수이다. 라는 거야. 그렇지? 응? 집합 P의 어떤 원소야. 그러면 이제 얘는 무슨 얘기랑 똑같아요? 존재한다 라는 얘기랑 똑같잖아. 3의 배수가 한 개라도 존재하면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3이, 6이 얘가 둘 다 포함되는 경우, 하나만 포함되는 경우.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둘 다 안 포함하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더 빠르겠지 않냐? 그래요? 부분집합 전체 개수는 2의 몇 제곱? 4제곱개 있는데 둘 다 안 포함하는 경우는 몇 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2의 제곱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빼주면 우리가 이 세 가지가 구해지겠지.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61번 봅시다. 61번 봤더니 P라는 집합이 3원소 하나만 갖는 집합이고 그 다음에 Q라는 집합이 A 제곱 마이너스 1 B가 되는 거고 R이라는 집합이 A, B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됐다고 할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함관계가 P가 Q도 포함이고 이 3은 Q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R에도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결국 이 3이라는 원소가 둘 중에 하나고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놓고 해결하는 게 더 쉬울 거냐? 여기다 넣는 것보다 여기다 넣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지? 응? 그러니까 첫 번째는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 3인 경우 할 거고 두 번째는 B가 뭐인 경우? 3인 경우 나눠서 처리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 A의 제곱이 4니까 A는 2인 경우 있고 A는 마이너스 2인 경우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A가 2인 경우를 구해봤더니 Q는 3B야. 3B가 Q야. 그지? 그 다음에 R은 2 대입했으니까 2B. 그래요? 근데 B가 뭐가 돼야 돼요? 3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B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B는 2분의 3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B는 뭐가 됩니다? 2분의 3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A가 뭐인 경우? 마이너스 2인 경우 해봤어요.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 3B를 갖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예요. 그지? B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AB 이렇게 이제 구해졌네. 그 다음에 B가 3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B가 3인 경우는 당장 Q가 A의 제곱 마이너스 1, 3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R이 A고 3A예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두 가지로 나눠지겠잖아.
A가 뭐일 때? 3일 때. 3A가 뭐일 때? 3일 때. 그래요? A가 3이면은, 이게 이제 A가 3이면은, 얘가 9가 되고,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가 1인 경우에, A가 1이면은 3, 1,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이제 구해줄 수 있잖아요. 뭐 구하라고 했어요? A 플러스 B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결국 음수 더해지는 이해가 되겠지? 그렇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B가 나왔을 때, B가 3인데 A가 3인 경우 있고, B가 3인데 A가 1인 경우 두 가지 경우 해봤자 더했을 때 최소값은 음수 더함.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경우를 나눠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너희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는 뭐가 돼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은 P의 모든 원소가 Q에 들어있습니다. 라는 게 가장 큰 거지. 오케이? 이게 정의예요. 알겠지? P의 모든 원소가 Q에 다 들어있으면 이것을 P는 Q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말한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경우를 나눠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62번 볼 건데. 갔다 와도요. 5번 쉬었다 합시다. 5번 쉬었다 합시다. 62번 봅시다. 62번. 시험 봐야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라는 거잖아.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이제 A보다 더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성립해요, 안 해요? 여기 가장 작은 값 그냥 하나 넣어봐. 절대값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1보다 크다 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케이? 니은. X가 0에서부터 1 사이만 따질 건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A보다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건 돼, 안 돼? 이건 되지. 그지? 너희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 1을 기준점으로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인 형태가 되는 거 보여요? 그래요? 그니까 뭐 마이너스 0에서부터 1까지만 따져주면 이 함수의 값은 1이잖아. 그지? 그니까 이 값이 0하고 1 사이일 때 0하고 1 사이일 때 1보다 작다라고 해도 충분해요. 그지? 그 다음 디귿. 디귿 봤더니 0하고 1 사이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더 크다라는 거지. 한 개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1보다 이 어떤 A값보다 A값이 1보다 더 큰데 큰 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지.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니은만 정답이에요. 그 다음 63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하고 어떤에 대한 부분은 모두는 다 있어야 되고 어떤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63번 보자. 63번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이제 1, 2, 3, n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x가 10의 약수이면 x는 6의 약수이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이 집합에 대해서 x가 10의 약수이면 10의 약수 10의 약수 그냥 이렇게 하자. x가 뭐이다고? 6의 약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원소만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요? 그러면은 10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원소가 혹시 10의 약수 중에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하의 자연수 가지고만 따지는 거니까 이제 이미 1, 2, 3은 있는데 5를 하나 가져버려.
그러면은 x에 5가 들어가 버리면 유기약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이 n이 될 수 있는 값은 10의 약수가 되면 됩니다,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라는 거야. 10의 약수는 일단 제외하고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0의 약수를 제외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참이 되도록, 이게 이제 참이 돼야 돼. 참이 되도록 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n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돼? 이 나머지 더해주면 되잖아. n이 될 수 있는 거. 이 나머지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라고? 7. 7이 돼도 상관이 없잖아. 어차피 10의 약수가 아니니까. 오케이? 상관이 없지? 그래서 나머지 것들만 생각해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64번 봅시다. (64번) 봤더니 갑은 A1 동안 여름휴가를 갔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은 오전. 그러니까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비가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지네. 비 오전 오후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래요? 그리고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비가 오지 않은 오전은 몇 번 있습니다? 5번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은 오후는 몇 번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7번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그런데 오후에 비가 온 날은 오후에 비가 왔어. 그래? 그러면 오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후에 비가 오면 오전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후에 비가 오면 오전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성립하면 어떤 명제도 성립해요? 대우 명제도 성립해요? 오전에 뭐 하면? 비가 오면 오후에 비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오전에 비가 오면 오후에 비가 안 와요. 그지? 잠깐만. 오전에 비가 오면 오후에 비가 안 와. 그래? 그 다음에 오후에 비가 오면 오전에 비가 안 와. 그래? 그러면은 이거이면 이거고 이거이면 이거고 이거이면 이게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오전에 올 수 있는 날은 이거보다 좀 더 작아야겠지. 그렇지? 아니 오전에 비가 오면 오후에 비가 와야 되지 않냐? 그렇지? 오전에 7일 동안 비가 왔으면 오후에 7일 동안 비가 올 거 아니냐? 얘가 8일 동안 왔으면 8일 동안 비가 올 거 아니냐? 그렇지? 8일 이상은 비가 와야지. 그렇지? 쏘리. 비가 안 와야 되지? 쏘리. 오전에 비가 오면 7일 동안 비가 왔어. 오후에 7일 동안 비가 안 왔다라는 거지?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하루 이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야. 며칠에 A일이 있단 말이야. 오전, 오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전에 비가 왔어. 오후에 비가 안 오겠지. 그지? 혹시 오후에 비가 왔어. 오전에 비가 안 오겠지. 그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오전에 비가 오면 오후에 비가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이거 없지? 이 경우 생길 수 있어, 없어? 아니, 봐봐. 오전에 비가 오면 오후에 비가 안 오는 건 맞아. 그리고 오후에 비가 왔어. 그럼 오전에 다시 어찌해야 돼? 비가 안 와야 되잖아. 그럼 이게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거 이제 이런 경우 안 돼. 그 다음에 둘 다 비가 안 온 경우를 생각해보자. 오케이? 둘 다 비가 안 온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지금 언급되지 않고 있지? 그래요? 일단 이런 경우는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확인해 봅시다. 오전 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경우는 8번 있다. 그래요? 오전 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경우. 오전 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8번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8번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8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주면 돼. 일단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몇 번 와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8번 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이때랑 이때의 경우로 생각할 수 있잖아. 겹치는 경우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비가 오는 경우가? 없지?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은 겹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됩니다. 라는 거냐면 이거 합쳐서 총 비가 몇 번 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8번 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오전, 오후 합쳐서 8번 오는 거잖아. 오전 또는 오후 합쳐서 8번, 8일 동안 8번 왔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몇 번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거. 얘가 몇 번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온 게 8번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A를 놔두고 8일 동안만 고려해보면 8일 동안만 고려해보면 우리가 일단 비가 안 온 게 몇 번 있어요? 5번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비가 안 온 게 몇 번 있어요? 7번 있어요. 그래? 7번 있잖아. 잠깐, 오후에 비가 안 온 게, 잠깐만.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오전에 비가 안 온 게 5번 있지? 5번 있어. 5번 있어, 이게. 그래요? 그 다음에, 오후에 비가 안 온 게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어요? 7번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와, 대박. 근데,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오후에, 이게 이제, 같이 안 오는 경우는 있는데, 너 또 비웃었지? 이게 우리가 합쳐서 몇 번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8번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결국, 이게 합쳐서 8번 나와야 되잖냐? 그러면은, 아닌 경우 5번이랑, 오후에 안 온 경우 7번이 겹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자. 전체에 휴가일이 A일이에요. A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전에 비가 안 온 게 5번 있고, 그러면은 비가 온 게 몇 번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 빼기 5번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A일 동안 오후에 비가 안 온 게 7번 있다면, 비가 온 게 몇 번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7번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합쳐서 비가 온 경우가 며칠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8번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온 경우가 겹치는 경우는 없으니까. A-7 플러스 A-5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8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날짜 구할 수 있겠지? 2A는 20이니까. A는 뭐가 되겠습니다? 10. 10일 동안 휴가였습니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전이 비가 오는 경우가 있다면, 안 오는 경우가 있다면, 온 경우. 안 오는 경우가 주어졌다면, 온 경우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65번 봅시다.
65번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P라는 조건은 A의 켤레 복소수는 베타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알파랑 베타는 서로 켤레 복소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기억. 뭐라고 했냐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받는 놈이지 P가. 그렇지? 그러면은 켤레 복소수가 되는 조건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실수예요. 합이 실수고 곱이 실수라고 해서 서로 켤레 복소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실수인데 서로가 켤레 복소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지? 다음 니은 봅시다. 니은 봤더니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실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순허수예요. 그래요? 그러면 얘가 켤레 복소수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이제 이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실수 A라고 하자. 2A라 할까?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BI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알파가 나오잖아. 그지? 두 개 더하면 알파가 나오지? 그럼 두 개 더했더니 알파는 A 플러스 BI예요. 그렇지? 두 개를 빼면 베타가 나오잖아. 베타를 구해줬더니 베타는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BI가 나오는 거 보여요? 서로 켤레 복소수가 됩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얘는 안 됐네.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 알파, 베타의 실수 부분은 같고, 알파, 베타가 실수이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실수 부분이 같아. 그러면은, 알파를 어떻게 놔둘 수 있냐면, A 플러스 CI라고 놔둘 수 있고, 그 다음, 베타를 A 플러스 DI라고 놔둘 수 있어요. 그래요? 실수 부분이 같잖아? 근데, 곱했더니, 실수가 된대. 그래요? 곱했더니 실수가 된대요. 그러면 이게 서로 켤레 복소수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 근데 너희들이 이거 이제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를 숫자로 놔두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켤레 복소수가 될 것 같아. 근데 안 되는 경우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 안 돼요? 얘가 뭐가 되는 경우? 응? 이렇게 놔두면 우리가 이제 무조건 돼. 이런 숫자로 두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 실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니까? 이게 실수가 되려면 결국 제곱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CI라고 놓으면 뭐가 곱해져야 되냐면 A 마이너스 CI가 곱해져야 제곱제곱이 돼서 실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떤 경우만 안 돼요? 어떤 경우가 안 돼요? 똑같대. A랑 A가 똑같대. 근데 어떻게 똑같은 경우가 있겠어요? 특수한 숫자 있잖아. 0. 그래요? 응? 0으로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똑같으면 알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2i를 잡고 베타를 3i라고 잡아. 그러면 실수 부분은 똑같은데 허수 부분은 일단 모르잖아. 근데 곱했더니 뭐가 돼요? 실수가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래? 두 개를 켤레 복소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0이 되는 경우까지 고려해 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잘 등장하진 않지만 여기서도 좀 비슷해. 허수 부분이 0인 경우를 고려했냐라는 거고 실수 부분이 0이 되는 경우를 고려했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그러니까 복소수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등장한다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0이 되는 경우를 고려해 주세요.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66번 봅시다. 66번. 66번을 우리가 이제 봐봤더니 너희들이 이제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야. AU 원소 중 적어도 두 개는 B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게 이제 P고 Q를 했는데 AU 원소 중
적어도 두 개는 B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서로 필요충분 조건일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이제 이것만 갖고 조건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A의 원소가 기본적인 조건이고, 그지? 적어도 두 개가 B에 속한다라는 거야. 그지? 그럼 B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가 두 개 이상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B에 속하는 원소가 두 개 이상이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not P를 구하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A의 원소 중에 B에 속하는 원소가 두 개 이상이다라는 걸 부정하면 두 개 이하가 되겠습니다. 두 개 미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많아야 한 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이거를 부정하면 많아야 한 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합을, 이게 이제 이거랑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걸 때 A의 원소의 개수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네. 그래? 그러면은 A의 원소 중에 B에 포함되는 게 많아야 한 개야. 여기에 있는 부분이 B에 포함되는 게 많아야 한 개예요. 이게 한 개 아니면 빵 개지? 그렇지? 그 다음에 적어도 두 개잖아. 여기 들어가는 게 적어도 두 개예요. 그러면은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A가 가질 수 있는 원소는 몇 개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봐봐. 최소한 두 개는 여기 들어있어야 되고 최대한 한 개는 여기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최대한 한 개가 들어있고 여기에 두 개 들어있으면 A의 원소는 몇 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세 개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네 개가 되면 안 되잖아. 네 개가 돼버리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네 개가 돼버리면 뭐야? 이 경우를 만들 수가 없어. 두 개 이상 한 개 이하를 만들 수가 없지. 그렇지? 다섯 개도 안 되지 않냐? 그래요? 봐보자. 그럼 이렇게 하자. A의 원소의 개수가 A개야. 그래? A개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조건을 줬냐면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어. 이게 이제 서로 똑같은 말이어야 합니다 라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 A의 원소 중에 적어도 두 개가 여기에 포함된다 라는 거잖아. 그렇지? 적어도 두 개가 여기에 포함된다 라는 거야. 그리고 적어도 한 개가, 많아야 한 개가 여기 포함된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쪽 부분이 한 개 이하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이쪽 부분이 두 개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두 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두 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얘가 한 개 이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잖아.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일 때 필요충분 조건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이제 두 개 원소가 두 개일 때 이제 생각을 해보자. 두 개라고 생각해버리면 여기에 두 개는 들어갈 텐데 한 개 이하라고 했는데 한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 봤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한 개인 경우도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세 개인 경우를 해봤더니 얘는 돼. 네 개인 경우를 해봤더니 얘는 돼야 안 돼요? 네 개인 경우. 네 개인 경우는 당장 이 두 개인 경우가 생겨야 안 생겨요? 이 모든 경우가 생겨야 되잖아. 근데 네 개인 경우, 이 두 개인 경우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그래요? 그래요? 네 개인 경우가 안 생겨요? 그지? 근데 이게 이 조건 이하다라는 조건 있잖아. 이하다라는 조건 이거랑 만약에 한 개다라는 조건 있잖아.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세 개에 한 개가 만족되면 얘가 적어도 세 개 이상이 돼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두 개랑 한 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A는 원소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세 개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선동을